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시작됐죠. 저도 투자에 대해 관심 가진 후 처음 겪어보는 금리 인상기인데요.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이 하락하고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 예적금 이자를 받는 예테크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적금 이자 7, 8% 받아서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고금리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되는 정말 단순하고 확실한 원리가 있어요.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주식, 부동산을 사야 하는 때는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투자를 하지 않을 때고, 주식,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때는 온 국민이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예요. 순리자가 아닌 역행자로 살아야 부자가 됩니다. 2020년, 21년 부동산 주식 가격이 막 오를 때 벼락거지 된 것 같은 기분 느끼셨죠? 그걸 다시 떠올리세요. 상승장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나도 부동산, 주식 사둘 걸, 그런 생각 했었죠. 그런 역대급 기회가 지금 다시 온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그때처럼 또 후회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때의 벼락거지 기분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다시 후회할 거 아니면 지금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예적금 할 때 이건 꼭 알고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 2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안 듣고 나중에 후회하셔도 책임 못 집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매일 6, 7시간씩 몰입해서 쓴 저의 첫 책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부의 삼각형인데요. 제가 170만 원 벌면서 투자해서 30대에 퇴사할 수 있었던 핵심 내용을 알차게 담았어요.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기본적인 거 다 다뤘는데요. 국내 최초 같아요. 제가 책에서 말한 내용은 저만 할 수 있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했어요. 시행착오, 실패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후회 없으실 거예요.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쯤에 저의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과 유튜브 비공개 라이브를 할 거예요. 북 콘서트 식으로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생각한 거, 행동한 거 허심탄회하게 들려드릴게요. 같이 대화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요. 2022년을 실행력 좋은 저와 함께 마무리해 보아요. 2023년 준비해야죠.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꼭 응모해 주세요. 책 홍보한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진짜 힘들게 썼거든요. 솔직히 치킨 한 마리 값이면 부동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기본을 다 배울 수 있는데 안 사면 손해죠. 자, 예적금 이건 알고 하자.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영원하지 않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오르고 있죠. 금리가 왜 계속 오르고 있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경제에서는 금리에 대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은 2022년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릴까요? 그건 바로 물가 때문이에요.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양적 완화, 즉 달러를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죠. 21년 말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물가가 치솟은 결정적 사건은 바로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게 됐죠. 음식이든 상품이든 무언가를 만들 때 석유, 천연가스, 구리, 은, 밀가루, 식용유 이런 원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가 치솟은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미 연준은 금리를 올려요. 왜 금리를 올릴까요?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대출 부담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죠.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차트를 보세요. 2002년부터 20년 동안 금리가 인상된 시기는 2004년부터 2007년, 2018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22년, 총 7년입니다. 나머지 13년은 금리가 하락하거나 저금리 시대인 거죠. 미국 S&P 500 지수 차트를 보세요. 2002년부터 지수가 약 4배 증가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더 상승했고요. 여러분, 은행 금리가 아무리 올라봤자 20년 동안 4배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금 가진 부자들이 금리 오른다고 해서 예적금 할 것 같으세요? 자산이 이렇게 싼데? 지금 대부분 좋은 자산들이 20% 이상 할인 중이에요. 아마 부자들은 지금 자산을 쓸어 모으느라 정신 없을걸요? 자산은 장기로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현재 자산 가격 자체가 싸니까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예적금보다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자의 마인드예요. 순리자가 아닌 역행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 경제 침체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은행 이자가 높다라는 단기적인 시각, 그런 걸로 투자하지 않고 은행 예적금을 한다면 또다시 순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적금이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곧 부동산 잔금을 내야 한다든지 1년 후 결혼을 해야 한다. 이 돈 모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 여행을 갈 거다. 2, 3년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돈이라면 고금리 예적금, 파킹 통장 활용하세요. 하지만 당장 사용할 돈이 아닌 여유 자금이 있다면 투자를 공부하고 시작할 적기가 온 거예요. 경제 위기는 영원하지 않죠. 다시 상승장, 호황기가 옵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원래 투자를 할 때 매년 계속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투자의 고수, 단타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분 아니고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대인데도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투자의 고수로 존경받는 거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투자하면서 큰 돈을 버는 시기는 이런 침체기가 끝나고 다시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저금리 시대가 온다든지 투자 자금이 다시 이렇게 잘 도는 매크로 환경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럴 때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야 하는 거죠. 싸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행을 믿지 말자. 여러분, 은행이 정말 안전할까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이 약 1,900조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역시 주택 관련 부채죠. 1,900조 중 1,000조가 주택부채예요. 400조는 신용대출인데 이것도 사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으로 쓰였겠죠. 10월 30일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35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아요. 이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유일한 국가예요. 참고로 일본 69%, 중국 61%, 미국 77%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 그때 가계부채 비율은 48.1%에 불과했어요. 특히 처분 가능 소득에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73.4%로 늘어났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8.5%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늘려 금융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주택 관련 대출이 많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왜 문제냐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요. 예를 들어 4억을 3%로 빌렸는데 이게 8%가 된다면
1년 이자가 1,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사람 연봉 수준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은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이 사람들에게 대출해준 돈, 자금 출처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맡긴 예적금이에요. 은행은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맡긴 그 예적금으로 대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해준 돈이 제때 회수가 되지 않으면 예적금 맡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죠. 물론 은행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지만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귀해질 때는 그마저도 쉽지 않죠. IMF 외환위기 들어보셨죠? 국제 경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 국가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외환 보유액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나라가 급할 때 쓰려고 달러로 챙겨놓은 비상금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고 다른 나라에 빚을 갚지 못하면서 큰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받았었죠. 이게 IMF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있던 외환이 다 떨어져서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었죠. 그래서 어차피 은행이라고 100% 안전한 게 아니고 경제는 서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첫째, 단기간에 쓸 돈은 예적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은행마다 원금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니까 이걸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마다 각각 5천만 원씩 해주니까요. 예적금 가입이 귀찮으면 일복리 파킹 통장도 충분히 좋아요. 둘째, 여유자금은 투자를 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만 공부가 선행되어야겠죠. 저도 지금 주식, 코인 분할 매수하고 부동산도 보고 있거든요. 투자를 할 때 고수익을 원할수록 시간과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갈아 넣어야 해요. 단기 투자로 돈 버는 분들 계시죠? 정말 멋져요. 하지만 높은 수익만 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는지 그 이면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걸로 100억을 벌었으면 뭐해요? 내가 못하는데.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잃지 않는 투자를 먼저 하세요. 경험을 쌓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타 아닌 기본부터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세요. 인생 길거든요. 100세 시대예요. 일단 투자라는 것 자체를 물꼬트기를 해놓고 점점 더 어려운 투자, 수익이 큰 투자를 해도 충분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투자법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ETF 투자만 할 줄 알아도 되거든요. ETF 투자는 한 번만 확실하게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정말 편해요. 나의 투자 실력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지속력, 끈기, 투자에 대한 기본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투자를 하세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가 승리합니다. 투자를 하되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하세요.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승리할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정 댓글 봐주세요.